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세계 최대의 베팅 사이트 하면은 흔히 폴리마켓. 에, 자, 여기서 보면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이 이제 베팅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건 해보나 마는데 끝났는데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런 식이죠. 지금 이 시각 현재 넥스트 프레지던트 오브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인데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재명이고 그 밑에 이제 빨간색이 이제 김문수고요. 초록색이 뭐 다른 사람인데 이준석이죠. 뭐 해보나 마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 이 이재명이가 쭉 이렇게 80% 정도 뭐 유지하면서 83%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거의 96%까지 갔습니다. 뭐 이거는 뭐 해보나 마는데 처음에 여기 거론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있었어요 여기. 윤어게인 뭐 그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조정되고 남은 사람이 딱 두 명입니다 이제. 96대 4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보면 와 이거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겠는데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특히나 여기는 돈을 넣고 배팅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더욱더 객관적이지 않겠나? 돈에는 좌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마켓들이라면은 뭐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미 이재명이다. 뭐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게 맞았죠. 그렇지만 이번에 대한민국 상황은요. 이거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저렇게 96대 4 정도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뒤집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느냐라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국내에서도 이재명이가 한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60%에서 80% 사이로 이렇게 나왔죠. 당선 가능성은 지지율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보더라도 저기 폴리마켓에 나와 있는 수치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혹은 반보수에 가까운 사람들, 주로 젊은 층이죠. 저 베팅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들보다는 국내인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그리고 또 저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또 우리 교포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들, 50대들 이들이 저기에 많이 베팅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엄청나게 왜곡된 수치가 나왔다. 그들의 희망사항이 저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돈에는 좌우가 없다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저 베팅 사이트에서 지금 나와 있는 저 수치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고 우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네이버 빅데이터라든가 구글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수치를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 따라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어떤 그런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구글 빅트렌드 빅데이터를 이리 보게 되면요.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역전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완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오늘 하루 어제 뭐 등등해서 엄청나게 지금 에너제틱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갈수록 세련돼 가네요. 이런 옷을 입고 뭐 현장에서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요즘 뭐 추리닝 차림 같은 거죠. 이게 사실 젊은 층에게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제주서 부산 대전 서울까지 국토 종단 유세. 김어준 유시민 설란영 논평 자격 있어. 김부부 변절했다. 이거는 저들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쉴드를 쳐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 유시민 발언은요 이번 대선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거대 변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권성동 이준석 결단해 달라 아직도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준석 내가 범보수 진영 대안이다. 자, 이 준석이가 사퇴 안 하고 끝까지 이제 갈 가능성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지만 만에 하나 혹시나 또 모른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뭐랄까 저 시도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준석 찍는 표가 극히 일부라도 김문수로 넘어올 수 있는 그 효과가 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단일화는 아니지만 이미 단일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퇴를 촉구하는 이런 것이 전략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 뭐 단일화 이런 것은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지금은 스스로 사퇴해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데 이준석이가 10%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엄연한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은 자정 전에 혹은 자정을 넘겨서라도 기습적으로 사퇴 선언을 이번 선거에 자신이 이제 무대를 떠난다 이런 어떤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높지 않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완전히 0은 아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기대치는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법적 소통된 기각 얘기, 갑자기 파기환송대 황당 이걸 봐서 이들은 그쪽하고 짜고 쳤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죠. 소위 사법부를 로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이걸 갖고 이제 재판 거래를 했나? 또 이런 어떤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요것도 사실은 지금 시점만 충분하다 그러면 시간만 많다 그러면요 충분히 거대 이슈로 만들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김문수 대법원 내통자 실토, 이재명 심각한 사법농단이다. 재판거래 사법농단 이 충분히 이도 대형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짐 노조스 세계적 투자 전문가죠. 이재명 지지선은 안 했다. 내일은 부정확하게 쓰지 말라. 이재명 개망신 개쪽 다 팔았습니다. 홍준표 대선 투표 불참은 처음. 누가 정권 잡든 나라 더 안 망가져. 자, 여기 한 발 물렀었죠. 홍준표. 처음에는요 국민의힘을 향한 보수를 향한 악담만 퍼부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거의 김문수가 다 따라왔거든요. 자신은 대통령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홍준표도 지금 판이 뒤집어졌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34.74가 나왔는데요. 20대보다는 2몇 % 정도 낮습니다. 이거 자체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됩니다. 저들은 이번에 사전 투표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뭐 캠페인을 했죠. 이재명이 펼친 선거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선거 전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요. 이번 대선이 내란 심판 대선이다. 이 프레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을 소환해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윤석열 김건희 심판론에 불을 댕기려고 노력했던 게 요 하나의 프레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전 투표 올리기. 요게 두 번째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갖고 선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처음에는 시작은 그랬죠. 특히 전라도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 사전 투표 많이 했고 그러면서 지난 대선을 능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나 이게 가보니까 오히려 줄어버렸다. 이거 엄청나게 한쪽은 악재, 한쪽은 호재입니다. 저는 이게 말이죠. 전체적으로 지역별 사전 투표를 쭉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평균 투표율을 능가한 지역과 능가하지 못한 지역 이걸 딱 비교해 보면 와 이게 김문수 측에 숨은 비장의 카드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표심들이 있다.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요. 서울만 하더라도 평균보다 조금 낮잖아요. 부산은 상당히 많이 낮고 대구는 뭐 엄청나게 낮고 거의 10% 정도 낮고요. 인천도 낮고 광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의 뭐 20% 가까이 높고 대전도 평균보다 낮고 울산도 평균보다 낮고 세종은 평균보다 높고 세종은 그러니까 저기도 어떻게 보면요 지역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성향으로 따지면 경기도와 비슷해진 경기도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 이제 주요 도시들 있죠. 거기와 비슷해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대전으로 치면 유성구 정도와 비슷한 어떤 그런 속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심지어는 경기도도 평균보다 낮고 강원은 놀랍게도 여기는 이제 경북하고 이 표심이 조금 닮아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전 투표율이 조금 더 높네요. 평균보다. 충북은 사전 투표율이 역시 여기도 조금 낮고 충남도 낮고 전라북도 역시 여기는 20% 이상 높네요. 전남도 20% 이상. 경북은
평균보다도 한 3점 몇 퍼센트 정도 낮고요. 경남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평균보다 조금 높고 이런 식인데 이것이 이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은 추가할 표가 이 김문수에 비해서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구, 경북 이런 데서 이렇게 낮게 나와 있잖아요. 특히 대구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대구인데요. 25.63이죠. 이것은 완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투표로 표를 결집해서 이재명을 잡겠다.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그런 국민적 저항 의식이 지금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대선 주자 선호도 추이라고 우리 주요 언론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한국갤럽, MBS 이런 쪽만 지금 주로 언급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재명, 김문수 대결을 쭉 보시면 숫자 하나 보십시오. 29.0 대 2.0, 이준석 1.0. 이게 2024년 12월 6일 이때입니다. 와,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요. 이건 지지율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죠. 김문수가 2%, 이준석이 1%, 이재명이 29%.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이런 말이 그때부터 나왔고요. 이재명이 이제 총통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는데 걱정들을 다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변한 겁니다. 지금은 가장 최근에 보면 49대 36까지 따라갔고 이준석이는 9%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한국갤럽, MBS 등등을 이제 보면서 엄청나게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MBS를 보게 되면은 MBS도 비슷합니다. 과거 31대 1.0 이 당시에는 김문수는 없었습니다. 김문수가 나타나면서 31대 10 뭐 이렇게 나왔고요. 쭉 이런 것들이 이건 뭐 2배, 3배 차이니까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가보니까 46대 32까지 가더니 지금 상당히 이제 한 자릿수 10% 가까이 이제 이렇게 따라붙은 이런 수치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우리 언론사들, 주요 언론사들 그리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긴 해도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대선에서 김문수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건, 환경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 압승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뭐 이런 말보다도 뭐 비교적 객관적 이제 지표를 몇 개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 불리함 속에서도 김문수가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완비되고 있다, 완성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판에 터진 대형 이슈들 보십시오. 전부 이재명에게는 나쁜 악재가 되는 그런 이슈들 아닙니까? 커피원가 120원 발언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요. 지금 여기 유시민 발언까지 터졌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대형 이슈들이 이재명 지지율을 각기 하나의 이슈에서 하나 정도 1% 정도만 빼줘도 김문수의 대역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폴리마켓 이런 것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폴리마켓 그 성향과 좀 다르게 지금 그래프화 되어 있다, 나타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폴리마켓 역사상 가장 큰 오류, 오차가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다. 이런 희망, 기대 갖고 막판에 본투표에서 지금까지 이제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결집을 통해서 보수도 결집하지만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하는 게요. 그동안 성향적으로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이재명을 찍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갈 때는 뭐 김문수 아니면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갈수록 지금 깜깜이 상태지만 어느 정도 그 출세는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러죠. 떨어지고 있다. 이준석은 10% 15% 자기는 희망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5%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표 성향은 그런 지지율은 오롯이 이제 김문수로 이제 넘어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면을 보게 되면은 김문수의 급상승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폴리마켓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댓글 보면 뭐 언급하는데요. 그걸 뭐 당연합니다. 근데 모든 방송을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고 해버리면은 뭐 이 논평 자체가 좀 어색해지는 거죠. 그거는 그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그거는 터지고 난 뒤에 이제 대처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튼 부정선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 많고요. 이번만큼은 과거와 달리 정상적인 선거가 되기를 이제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그럴 때는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가만 안 있는다고 보는데, 본인이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벌써부터 예고해놓고 있잖아요. 만일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저 자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모쪼록 이 어떤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면 부정선거 조직 카르텔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못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꾸역꾸역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이상한 행동,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번은 걸릴걸요? 된통 걸린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지금 엄청나게 엉망이 된 게 지금 알려졌잖아요. 투표한 숫자와 카운팅된 숫자가 또 달라져 가지고 그게 너무도 큰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심지어 한 표지만 기표가 된 그 투표 용지가 밖으로 나온 걸 누군가 들고 있는 게 지금 그것도 나타났고 뭐 등등 하면서 지금 대선 관리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알려지면서요. 이것 또한 반발심이 엄청나게 큽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대반격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면서 혁명으로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하긴 좀 그렇잖아요. 저도 벌써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부정선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경고한다 해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거는 터져봐야 하는 겁니다. 가급적 지금 부방대를 비롯해서 다들 열심히 지금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증거를 많이 잡은 뒤에 정말 저들이 이런 어떤 막가파 어떤 행동을 또 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때 가서 또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일단 그것과는 별개로요.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 중에 우리 언론들은 유독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리 PD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